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빅테크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좀 쉬어갔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랠리를 보이게 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써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큰 폭으로 오랜만에 떨어졌습니다. 3%대 진입하는 모습 보였고요.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가면서 코스피도 석 달 만에 2,57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91%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2,5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하면서 8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양시장 가운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약세가 좀 되고 있고 이제 현재 코스닥은 약세고 코스피는 약간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부분 오늘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 현물 동시 매수가 좀 있었다 하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코스닥은 오늘 상승폭이 약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마지막 악재가 아직은 현재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은 아직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 심리가 상당 부분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큰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이제 10월 말이죠. 약간은 시차는 있었지만은 하여튼 10월이라는 어떤 공통점, 10월 초에 작년에는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12월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이 돼서 거의 쌍바닥이 됐던 가장 큰 요인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급 악화가 겹쳤을 때는 그 매물을 받아내기는 힘든 구조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도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지금 여기서 대주 양도세 부분들이 통과되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이런 충격을 받지 않고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지금은 약간 주춤하지만은 완화가 됐을 때는 예상대로 급등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큰 흐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의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의 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 내년 1월 달 정도를 만약에 환산을 좀 했을 때 내년 2월 달 정도 환산을 했을 때 거의 한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주기가 또 3년 내지 이제 4년 이렇게 약간 시차가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4년을 잡더라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들이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쌍바닥을 어떤 이유든 간에 쌍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한 것은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현재 2차 전지에 어떤 투자, 또 해외에서는 그 전체 어떤 흐름, 생산세 공제, IRA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과 함께 크게 올랐지만은 아무튼 전체 큰 시장의 흐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주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 거의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재의 어떤 우려 부분들이죠. 대주 양도세 완화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연말 다음 주 정도가 어느 정도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1월 되기 전에 연말에 매수세가 급속히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연말에 내년에 또 현재 갈 주도주 종목군들을 고르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좀 둔화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양시장에서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년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양시장 오늘 오전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와이더 플랜스입니다. 최근 제3자 유상증자 결정했는데요. 위즈익 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에 무려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어제 하루간 거래가 정지됐었고요. 오늘 재개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베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상증자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튬포어스입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설정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산화 리튬도 포함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리튬포어스가 주목받으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리튬포스입니다. 네, 리튬포스 오늘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공급망 안정 품목 지정 이 부분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38조 원가량을 2차 전지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2차 전지 시대가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현재 뭐 국내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또 이슈가 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는 2차 전지의 어떤 피날레를 또 보였던 그런 어떤 시기인데 과연 이제 내년에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도체나 다른 이슈가 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인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부분들이
낙폭화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상승분만큼 어떤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2차 전지의 핵심은 양극재고 양극재와 리튬이 거의 양분하는 어떤 시장인데 리튬 포어스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튬 포어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은 같은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다만 리튬 포어스하고 리튬 포어스하고 현재 하이드로 리튬은 같은 회사의 입장인데 이 회사를 이제 창립하는 그 멤버가 이제 퍼스코 현재 연구원 출신의 박사가 직접 만들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어느 정도 현재 확실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튬 포어스가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약간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때부터죠. 10월 달부터 장대 양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밀려주고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장대 양봉 시도가 좀 생겨났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차트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보통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에서도 저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삼중바닥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는 삼중바닥에서 바닥이 이제 턴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형성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눌림목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추세 돌파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은데 종가상으로 만약에 21선이 안착이 되는 그 다음 날도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추세 역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매직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리튬 포어스 살펴봤습니다. 올해를 좀 돌아봤을 때 올해 초에 2차 전지가 엄청난 시세를 좀 보인 뒤에 지금까지 사실상 쭉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 연초를 좀 바라본 상태에서 시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추세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또 차례대로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좀 낮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자동차 경기 또한 함께 좀 회복세를 보이게 될 텐데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쪽이기 때문에 오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시세가 나는 건지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자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2차 전지 위주로만 강세가 보이는데 2차 전지를 이제 포함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쪽 주변 어떤 자동차 부품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받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 케이스, 팩 이런 부분 배터리 모듈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이제 같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배터리 케이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엔진차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또 원청에서는 제시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어떤 충실하게 현재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도 배터리 케이스 신사업 진출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약간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 배터리 케이스하고 차체를 일체화형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현재 언더바디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를 개발을 좀 했고요. 요거를 장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현재
이걸 이제 장착하게 되면은 차량 무게도 경량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이 나름대로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2단 상승, 그러니까 중장기로 성장하는 종목군들은 2단 상승 1단 조정이 거의 기본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냉난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반등이 뭐 4배 또는 8배, 10배 이렇게 갔다 하면은 절반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반에서 끝났고 또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 바닥을 보여주고 오늘 첫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밀려지면은 그냥 5% 정도만 진행이 되면은 오늘 장중 11%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이기 때문에 약 6% 정도가 좀 현재 가격대가 오면은 오후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올해 사실 현대 기아차 실적이 좀 좋았을 때 2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 좀 잘 나왔을 때 부품주 같이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후로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EN 플러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EN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장비나 뭐 이런 쪽으로도 소재 쪽으로도 함께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오후 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자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가 상당히 좀 심한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EN 플러스 부분들은 다양한 2차 전지에 대한 제작 기술을 가장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연구 개발들이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했던 부분들은 테스트 생산 정도가 되지만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슈퍼 커패시터, 그러니까 축전지를 활용해서 2차 전지화 시키는 어떤 기술도 좀 하고 있고요. 또 CNT를 대량 양산화할 수 있는 기술, 별도의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 외에 필리핀 어떤 니켈 광산의 개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건식 공정으로 할 수 있는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건식 공정의 어떤 기술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많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낙폭 과대가 됐죠. 첫 번째 2차 전지가 떴을 때 상당히 4,000원짜리가 446, 4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원점까지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리바운딩 반등이 한 절반만 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더블 정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저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저점이 약간 낮아지는 부분들. 한번 반등했다가 밀려주고 또 반등했다가 밀려주고 이번에 세 번째 반등은 진짜 반등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들이 이제 평상시 거래량보다 약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차 전지 특히 연말 직전에 한번 좀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EN 플러스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세를 좀 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진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봤고요.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CXL 메모리와 AI PC 시대입니다. 며칠 사이에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쉽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일단 컴퓨팅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거고요. 2차선 도로를 8차선이나 10차선 도로로 좀 연결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CXL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D램으로 기술을 장착한 D램이 출시가 될 거다. 이게 PC뿐만 아니라 PC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AI PC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이어서 스마트폰에 AI가 장착이 됐다면 지금은 PC에 장착이 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시대도 분명히 이제 펼쳐지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현재 메모리 시대가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학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 가장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었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AI 반도체 중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HBM의 시대였습니다. HBM 시대에서 HBM, 이제 PM의 시대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PNM 시대, 그러니까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다시 말해서 연상 기능을 메모리 옆에 배치를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온 디바이스도 현재 AP,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옆에 저전력 D램을 현재 배치하는 기술이 가장 떠올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LLW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언급을 좀 할 CXL 기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CXL 기술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D램의 시대가 랜드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D램과 랜드 부분들은 한국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큰 한국의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도체의 큰 수익 또는 대박주가 많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CXL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걸 약자를 따서 CXL. 다시 말해서 컴퓨터 이게 익스프레스는 초고속이잖아요. 초고속으로 링크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PU하고 주변 장치 간의 상호 연결을 잘 해준다, 링크를 해준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CXL의 어떤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반도체 업계와 함께 이제 표준화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세가
약간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CX는 어떻게 생겼느냐?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DRAM이나 현재 SSD, 우리가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 비슷하게 생긴 구조인데 이걸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DRAM이 많이 장착이 돼 있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뜯어보면은 결국은 DDR5가 여러 개 붙어 있고, 그렇죠? 요거를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R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가 CPU가 있고 DDR5, DRAM이 있죠. 그래서 DRAM을 이렇게 주변에 장치한 것이 일반적인 그 내용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이것과 별도로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DRAM을 만들어서 초고속으로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현재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CXL on PCI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CI 기술을 바탕으로 CXL을 펼쳐준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거하고 DRAM하고 상호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하면서 완벽하게 빠르게 어떤 현재 메모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것과 일반적인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균형 잡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약간 쉽게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좀 안 갈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스위칭 기능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화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전화 걸려면은 이렇게 전화선을 교환원이 연결을 좀 해주는 것도 있다시피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DRAM의 구조를 현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현재 현재 CPU에 공급을 좀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칭하는 링크를 그때그때 이제 걸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속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원 바탕이 PCIe라는 기술입니다. PCI라는 뜻은 현재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건데 초고속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PCI라는 것은 이렇게 슬롯처럼 이렇게 생겨주는 겁니다. DRAM을 직렬로 연결하면서 초고속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바로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그 기술인데 이게 여러 개가 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그때그때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어떤 기술을 추가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같습니다. CPU하고 CXL은 과거에는 1대1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면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스위칭 기능, 교환원 기능을 하면서 이 CPU가 적절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준다. 이게 스위칭 기능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왜 이게 스위칭 개념, 이걸 이제 구조로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앙에 컨트롤 장치가 있고 호스트 장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개 CXL 메모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 있는 것을 그때그때 호환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이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들은 현재 이 메인 처리 장치가 우리가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치가 있는데 C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G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거는 현재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는 한 군데 모아두고 그때그때 CPU가 필요하면 CPU에 연결하고 GPU에 연결하고
또 이런 어떤 기능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어떤 콤비네이션 기능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하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은 D램이나 랜드 프레시는 미시아 첨단화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좀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초고속으로 연결을 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비로소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보면은 메모리는 하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CPU 장치나 이쪽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메모리 중심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메모리 부분들이 중앙에 이제 배치를 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보통 CPU 아래에 이제 D램이 있습니다. 그러죠? CPU가 처리할 거 있으면은 바로 D램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GPU가 처리할 것이 있으면은 데이터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PU의 것을 복사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모리가 중심이 돼서 CPU가 처리할 것 같으면은 CPU 쪽으로 연결해주고 GPU가 처리할 것 같으면 GPU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메모리 복제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CPU 중심으로 모든 것을 수직계열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GPU를 또 대체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데이터가 필요하고 중심이 있고 필요하면 너희들이 갖다 쓰고 이걸 그때그때 링크를 해준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이제 부분들이 이런 그 CPU, GPU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산이 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때마다 데이터를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링크만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CX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환한 기능이라 하죠. 그래서 원하는 어떤 CPU나 GPU나 어떤 처리 장치가 있으면 그때그때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 물론 데이터도 여러 개의 복수의 데이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메모리 중심으로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CPU 중심 또는 GPU 중심에서 메모리는 부수적으로 현재 따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대에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두고 CPU 그다음에 GPU 어떤 이런 시스템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으로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뀐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의 반도체 기술은 차라리 뭐냐면은 메모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CPU를 보내고 GPU를 보내면 불편하니까 차라리 기본적인 것을 메모리 안에서 다 구현하고 꼭 필요한 것만 CPU나 GPU를 보내는 것들이 현재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CPU나 GPU는 뭐예요? 거의 찬밥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고 메모리 안에서 모든 것을 웬만한 것을 다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시대, 메모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이 거의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지방 정부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지방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올라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데이터의 이동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이동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대가 앞으로 펼쳐진다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CX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고 이게 이제 장착이 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해야 되는데 조금만 PC에서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PC가 내 거는 인공지능이 되는데 또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 이번 기회에 PC를 사야겠다 하는 거고 스마트폰도 내 거는 새로운 기종은 인터넷 인공지능이 되는데 자기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어째요? 바로 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현재 CPU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스위칭할 수 있는 거, 중간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은 이걸로 이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를 중간에 그 스위치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장치는 이제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은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고 또 현재 비상장 업체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을 하고요. 현재 비상장 업체인 메티스 X라는 회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그 다음에 스위칭이 말고 D램이나 랜드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파도라는 업체가 SSD 컨트롤러를 개발을 좀 했죠. 그래서 SSD 모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현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초고속 인터페이스 기능, 초고속으로 직렬 연결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IP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팹릿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 메모리가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봐야 한다 좀 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CXL 좀 살펴봤습니다. AI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챗 GPT만 보더라도 대규모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살펴봤던 CXL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함께 좀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AS 차원에서 오늘은 11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58%의 수익률 벌써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 레이크 멀티럴즈가 희귀 금속 TMA라는 물질 부분들을 만드는데 각종 첨단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또 반도체에서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TMA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미세 전기를 잡기 위해서 현재 절연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이케인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 하이케인 물질에 대한 전구체, 그러니까 그 직전의 물질을 레이크 멜트에서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DNF도 말씀드렸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으로 황화리튬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다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거의 바닥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쌍바닥에서 이야기를 했죠. 2차 전지 쪽에.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오르고 현재 크게 오르고 탄생파동 절반이 한번 꺾어졌죠. 그리고 나서 오르고 여기서 직전 고점에서는 행보 살짝 밀려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동시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레이크 멜트리지가 거의 갑 중의 갑이다. 또는 탑 오브 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집중 있게 한번 단기 급락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통 와서 레이크 멀티리지가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는 또 다른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AS 차원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함께 살펴봤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혜주들도 이어서 차례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네오셈입니다. 네, 3위 네오셈입니다. 워낙 이 종목 CSL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갔던 종목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했었을까요? 네오셈의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메모리 중에서 랜드 프레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SD 장치,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 요거에 대한 검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응용을 해서 CXL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SSD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오셈은 현재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반도체 계열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 밸류에이션도 일단은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좀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현재 네오셈의 후공정의 이제 장비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SSD 이쪽 관련된 장비가 좀 있죠. 그런 부분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초고속 어떤 직렬 이 방식의 PCI 익스프레스가 세대별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대한 장비 부분들의 발주가 최근에 PCI 현재 젠 5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5 세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새로운 CPU에 맞춰서 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규 장비 발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네오셈 이제 부분들이 지금 전체 부분들 이제 차트를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 부분들이 전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꺾여주고 있는데 한번 크게 꺾어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일선까지 만약에 빠지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재 매매 타이밍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 톡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동메달 네오셈 살펴봤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위 오킨스 전자가 2위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요. 또 어제 저희가 베스트 종목으로 꼽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연속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흐름 괜찮은데요. 은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오킨스 전자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장비 업체보다 이 소재 부품 업체가 밸류에이션을 더 받습니다. 소재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장비는 일회성이 해당이 되는데 오킨스 전자가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DDR5용 다시 말해서 DDR5가 CXL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DDR5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현재 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오킨스 전자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에 관련된 사진의 좀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또한 오킨스 전자가 또 새로운 캐시카 역할로서 통신용 자동차 전력 부품을 또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5G 쪽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가장 강력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좀 하겠고요.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가 상대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오늘 십자 도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시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면은 이게 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3일째 꺾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꺾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2, 3일 정도가 한번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위 은메달 종목 오켄스 전자 최근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2위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1위 금메달입니다. CXL이란 개념 자체가 삼성전자가 상표 출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개념인데요. 이 삼성전자를 지금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결국은 CXL은 결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PCB 기판을 다 부착해서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PCB 업체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서 코리아 서킷 부분들이 가장 큰 탑인 이유는 여러 가지 첫 번째 부분들은 이 테라닉스,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테라닉스는 특수한 현재 PCB 기판을 생산한 거고요. 인터플렉스는 연성 회로 기판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회로 기판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했고 또 이걸 조립할 수 있는 업체가 패키징 하시는 업체가 시그네틱스인데 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죠. 이런 계열사의 시그널 현재 시너지도 있고 또 모회사가 영품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코리아 서킷의 가장 커다란 두 가지 큰 타켓은 경성 회로 기판 현재 HDI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칩을 만들면 칩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별도로 PCB 기판과 필요하다고 했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FCBGA 방식의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주력은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왜 CXL 테마로 또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업체가 SSD용 고다층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합니다. 당연히 수혜주로서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코리아 서킷에서 SSD용 고다층 기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인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최대의 어떤 고다층 기판 하면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대장으로 알고 있죠. 그거는 굉장히 현재 고다층이 굉장히 큰 폭의 고다층인데 그 다음 어떤 기술 레벨 넘버 2에 해당이 되는 고다층 기판 업체가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탁시스만 고다층 기판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갖고 나머지는 거의 못 갔습니다. 근데 넘버 2라는 사실을 많이 간과하는 사실도 있고 이번에 SSD용 고다층 기판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이수페타시스보다 넘버 2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소외된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충분하게 이 정도면 금메달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리아 서킷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현재 칩 바로 옆 안에 서브스트레이트 칩과 함께 만드는 기판, 그다음에 전체 PCB 기판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용 칩, 미국 브로드컴에 대한 납품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코리아 서킷가 모회사에 대한 부분들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너무 완벽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코리아 서킷가 최고의 종목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잠깐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 잠깐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부분들이 어제 이제 고점을 찍고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약간 숨구르기가 되면은 매우 좋은 어떤 타이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메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워낙 이 시장에서 며칠 사이에
막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월요일 날 만약에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CXL 메모리 AI PC 살펴봤습니다. 컴퓨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의미하고요. 앞으로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시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요.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리튬 포어스입니다. 2차 전지의 낙폭 과대주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